이유 모르게 우울하거나 항상 머리가 복잡한 분들은 도움이 될 겁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을 크게 성장시켜준 사건이 몇 개씩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이라든지 큰 깨달음을 준 책이라든지 가족이 생겼다든지요. 저에게도 제 삶을 크게 바꿔준 뇌관이 하나 있는데요. 미니멀리즘입니다. 사실 예전에도 미니멀리즘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좀 더 보기 편하게 정리해서 다시 올립니다. 미니멀리즘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시간이 많이 확보되기 때문입니다. 물건 종류가 극단적으로 적으니 필요한 걸 찾는 데 시간 낭비가 없고 쇼핑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도 적습니다. 옷 종류도 적으니까 뭐 입지에 대한 낭비도 없습니다. 여행을 갈 때도 짐 싸는 시간은 5분 이내입니다. 캐리어를 안 챙기니 공항에서 캐리어를 맡기는 시간 낭비도 없고 도착지에서 캐리어를 찾는 시간 낭비도 없습니다. 물건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시간 낭비도 없고 물건에만 미니멀적 사고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에도 적용하니 불필요한 만남을 최소화해서 여기서도 시간 낭비가 없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에너지가 확보됩니다. 앞서 나열한 것들 전부 시간만 쓰는 게 아니라 에너지도 같이 씁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 자기 개발하는 게 유독 힘든 이유는 에너지도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장점은 일을 할 때도 미니멀적으로 사고한다입니다. 어떻게 하면 불필요한 과정을 소거할까, 최소화할까, 일을 고민하니 생산성은 점차 개선이 될 수밖에 없고 일을 마구잡이로 벌리는 게 아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부가가치가 큰 일만 하게 됩니다. 네 번째 장점은 결정의 질이 높아진다입니다. 잡다한 물건이 널려져 있는 것만으로도 뇌는 정보 과잉이라는 신호를 받기 때문에 물건이 적다는 것만으로도 감정적 안정감을 확보해줍니다. 그리고 당연한 말이겠지만 물건이 적으면 선택의 순간이 줄어듭니다. 자연스럽게 선택 피로가 줄고 뇌는 그 아낀 에너지로 질 높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좋은 삶을 만드는 건 좋은 의사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기존에 있던 옷을 대부분 버리고 제가 제작한 옷만 입는 이유가 이런 맥락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장점은 집이 예뻐져서 기분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물건이 없으니까 공간이 전체적으로 시원해 보이고 단순함에서 오는 미학적 만족감이 굉장히 큽니다. 집도 훨씬 넓어 보이고요. 한 3평만 넓어져도 평당 1000만원짜리 집은 3000만원을 버는 거 아닐까요? 여섯 번째 장점은 청소가 편합니다. 작은 먼지 하나, 머리카락 하나도 굉장히 잘 보이니까요. 로봇 청소기가 다니기도 편합니다. 물건이 많으면 청소기를 돌릴 때마다 일일이 치우거나 세팅을 하거나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일곱 번째 장점은 통장 잔고가 늘어납니다. 정말 필요한 게 아니면 소비를 안 하니까 수천 수만 가지 쇼핑 유혹에서 자유로워지고 그에 따라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감소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것에 돈과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으니까 미니멀리즘은 마이너스로 정의하기보다는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플러스에 가깝습니다. 여덟 번째 장점은 자유롭다입니다. 짐 싸는 게 10분도 안 걸리니까 여행 준비 자체가 스트레스가 아니라서 떠나는 게 쉽습니다. 마음이 정말 가벼워요. 살고 싶은 나라가 있으면 당장이라도 떠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같이 가까운 나라의 출국은 정말 별 생각 없이 해도 됩니다. 생각 없이 소비하면 물건이 늘어나지만 생각 없이 출국을 하면 추억도 늘어나고 외국어 실력도 늘어납니다. 아홉 번째 장점은 나를 물건이 아닌 나 자신으로 평가합니다. 쓸데없는 물건을 하나하나 정리하다 보면 비교를 안 하게 됩니다. 남들이 뭘 가지고 있던지 관심 자체가 없어집니다. 어차피 필요 없기 때문에 남들 기준에서는 대단한 물건도 내 기준에선 쓸데없는 물건입니다. 소유한 물건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무시하지 않게 되고 자신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좋은 집과 좋은 차를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주제넘게 상대를 무시하지 않게 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필요한 것만 남기는 과정 자체가 스스로를 잘 관리하고 있다는 자기 효능감을 무의식에 새기게 되고 그래서 자신을 더 긍지 있게 여깁니다. 열 번째는 자신에 대한 이해가 높아집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뭘까?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가장 좋아하는 일은? 가장 좋아하는 라이프 스타일은?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는? 내가 무엇을 싫어하고 원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제가 28살이나 먹고서야 알게 된 게 있는데 생각보다 사람은 자신에 대한 이해도가 개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계속 알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부터가 상대방을 소유한 물건이나 얼굴, 능력으로 무시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니멀리즘만 한다고 내면이 바로 단단해지는 건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돈이 없다고, 외모가 못생겼다고, 능력이 부족하다고 함부로 무시하지 않아야 됩니다. 저는 속으로라도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노화로 못생겨지거나 투자나 사업 실패로 돈이 없어지거나 사고로 팔다리를 잃거나 뇌기능이 저하되었을 때 누구보다 앞장서서 자신을 무시하게 됩니다. 카리나처럼 생긴 사람이 너는 왜 이렇게 병신같이 생겼냐 이런 조롱을 해도 찍소리도 못하고 쥐죽은 듯 있게 됩니다. 애초에 그게 내가 세운 규칙이니까요. 자기가 세운 규칙이 자기를 갉아먹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건 버리는 게 힘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한 번도 안 쓴 5만원짜리 옷이 있다고 해볼게요. 핏이 안 맞아서 절대 입을 일이 없는데 5만원이나 줬는데 라는 생각에 못 버릴 겁니다. 사실 그 5만원은 이미 돌아오지 않는 돈입니다. 버리든 안 버리든 이미 사라진 건데 우리 뇌는 버리는 순간 5만원을 잃는 기분을 느낍니다. 이미 지나간 비용에 판단력이 흔들리는 거죠. 어떤 물건을 버리기 아깝다는 생각에는 과거의 선택을 부정하고 싶지 않은 심리가 있는 겁니다. 내가 시간 들여 고르고 돈 주고 산 걸 인정하면 마음이 아프니까 물건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 자아가 지키고 있는 건 물건이 아니라 과거의 나입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신경과학 연구소에서는 사람들에게 과제를 주고 집중하게 한 다음에 사람들 시야각 안에 조용히
조용히 물건들을 하나둘 늘려갔습니다. 그럴수록 시각 피질은 급변하여 뇌 속 신경세포들이 서로 나를 봐달라고 경쟁하기 시작했고 집중 대상에 투자할 뇌의 에너지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우리 뇌는 망상 활성계 덕분에 친숙한 자극을 의식적으로 걸러냅니다. 그래서 의식 차원에서는 물건들이 눈에 안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무의식 차원에서는 물건들 하나하나를 처리하느라 주의력을 사용합니다. 백그라운드 앱이 성능과 배터리를 저하시키는 것처럼요. 뭐 대단한 것도 안 했는데 피곤하고 머리가 복잡할 때가 있을 겁니다. UCLA의 연구센터에서 60가정을 대상으로 3년간 진행한 추적 연구에서는 본인 집을 촬영하면서 브리핑하게 했는데 집을 묘사할 때 뭐 어수선하다, 아직 못 치웠다 이런 단어를 많이 쓴 사람은 3일간 측정한 코르티솔 수치가 하루 종일 높은 상태로 유지되었습니다. 저건 스트레스 호르몬인데 아침에 높았다가 저녁에 낮아집니다. 그래야 밤에 쉽게 잠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지러운 집에 사는 사람들은 이 호르몬이 저녁이 되어도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을 안락하다거나 쉬기 편한 공간이라고 표현한 사람들은 코르티솔이 자연스럽게 내려갔고요. 물건이 많고 정리가 안 된 방은 보기가 안 좋다를 떠나서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이 은은하게 박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매일매일 반복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걸 넘어서 인생 자체가 망가집니다. 점점 예민해지다가 우울증까지 옵니다. 선물을 받았는데 제게 필요가 없다면 고마운 마음은 소중히 간직하고 누군가에게 주거나 처분합니다. 저는 추억이 담긴 건 사진을 찍고 처분합니다. 편지 같은 걸. 어차피 물건 자체에 추억의 본질이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다고 해서 부모님과의 추억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물건을 버린다고 추억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물건을 지키다가 정작 지켜야 할 내 자신은 망가집니다. 일본의 작가 사하라 미와는 정리를 못하는 사람들은 수납 기술이 부족한 게 아니라 마음이 과거에 묶여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물건 하나하나에 당시에 내가 들러붙어 있으니까요. 과거가 현재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미래가 현재의 선택을 결정하게 두자라고 생각하면 좀 더 마음이 편할 겁니다. 뒷정리 습관도 효과적입니다. 정리와 뒷정리는 다릅니다. 정리는 물건의 제자리를 정해주는 일이고 뒷정리는 사용한 물건을 제자리에 원복하는 습관입니다. 제자리만 한번 정해놓으면 1, 2분짜리 뒷정리만 남습니다. 2, 3주만 반복하면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몸이 움직이는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미네소타 대학 연구에서는 정리된 공간에서 시간을 보낸 사람들은 어지러운 공간에서 보낸 사람들보다 건강한 음식을 선택할 확률이 2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음식에만 국한될까요? 순간순간 선택이 바뀌니까 삶의 질이 점차 정갈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물건을 비우면 오히려 인생이 풍요로워집니다. 물건이 없어진 자리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로만 채울 수 있으니까요. 과거의 나를 지키는 대신 지금의 나를 선택하는 용기를 가지세요.